안녕하세요, 책복입니다. 저는 김지민 간사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눠볼 책은 바로 이 모모라는 책인데요. 간단하게 이 책을 소개를 해보자면 시간을 훔치는 도둑과 그 도둑이 훔쳐간 시간을 찾아주는 한 소녀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주인공은 모모입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 있는 오래된 원형극장에 갑자기 나타나 살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였어요. 외모는 8살에서 12살 정도로 보이는 작고 왜소한 체구에 한 번도 빗은 적도 자른 적도 없는 것처럼 막 뒤엉켜 있는 머리, 그리고 예쁘고 커다란 눈과 맨발로 걸어다니는 그 발, 그리고 색색까지의 천을 이어 붙여서 만든 치마를 입고 또 헐렁한 옷을 입은 그런 여자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 소녀에게는 아주 특별한 매력이 있었어요. 이 소녀의 앞에만 가면 막 싸우던 사람들도 화해를 하게 되고 말재주가 없는 사람도 막 술술술술 이야기를 하게 되는 놀라운 매력을 가지고 있는 소녀였는데, 이런 작은 아이를 마을 사람 모두가 참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문제나 고민이 생기면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튼 모모에게 한번 가보게 라고 말이죠. 모모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의 말을 듣는 건 누구나 사실 할 수 있지만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모모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들도 어느덧 거침없이 대담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또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밝아지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회색 신사들이 나타나 돌아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너희가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시간을 아껴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회색 신사들이었죠. 그리고 너희들이 아낀 시간을 우리가 저축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고 그 시간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회색 신사들이었습니다. 미용실을 하고 있던 한 사람은 사람들의 머리를 잘라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소소한 삶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그 시간들이 이제는 너무 아깝게 느껴지고 낭비처럼 느껴져서 빨리빨리 그냥 머리만 자르고 내보내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됐어요. 마을의 작은 술집을 이렇게 운영하던 사람은 빠른 회전을 위해서 돈이 없어서 값싼 술 한 잔을 시켜놓고 오래 있는 그 사람들을 내보내면서, 요즘에는 모두 그렇게 하고 있어. 왜 나만 혼자 다르게 살아야 하지? 시대가 변했어 라는 말로 자신의 변한 것에 도피처를 삼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모모는 친구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 모모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 왜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무엇이 지금 변화되었고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회색 신사들은 자신들의 일을 방해하는 모모를 보면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모모를 유혹하려고 찾아가게 돼요. 모모가 어느 날 자신의 집인 원형극장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 한 인형이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참 이쁘고 너무나도 비쌀 것만 같은 그런 인형이었는데, 그 인형은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안녕, 난 완전한 인형이야. 모두들 날 갖고 있는 널 부러워할 거야. 난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모모는 이 인형과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인형은 계속 이런 말들만은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한 회색 신사가 이 모모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네가 우리를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이 인형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씩 너에게 줄게. 하지만 모모는 그 인형을 오히려 갖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회색 신사는 답답해하면서 인생에서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야. 뭔가 이루고 뭔가 중요한 인물이 되고 뭔가를 손에 쥐는 거지. 남보다 더 많은 걸 이룬 사람, 또 더 중요한 인물이 된 사람, 더 많은 걸 가진 사람한테 다른 모든 것이 저절로 주어지는 거야. 이를테면 우정, 사랑, 명예 따위가 다 그렇지. 넌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했지? 우리 한번 냉정하게 검토해보자. 내가 있어서 친구들이 얻는 게 뭐지? 무슨 도움이라도 되나?
아니, 그렇지 않아. 친구들이 남보다 앞서가고 인생에 뭔가를 이루는데 넌 도움이 되지 않아. 오히려 반대야. 너는 친구들이 시간을 아끼려는데 방해를 하고 있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친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모는 이 회색 신사의 말에 잘 귀 기울여 들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회색 신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어둡고 텅 빈 그 허공 속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회색 신사는 모모의 행동에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될 자신들의 비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깜짝 놀라면서 절대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모모와 이 회색 신사들의 싸움이 시작돼요. 이 모모는 회색 신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많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이들이 우리가 어른들에게 알려주자 라고 하면서 피켓을 들고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일요일 오후 6시에 원형극장을 찾아오면 우리가 모든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내를 돌았는데 아무도 그곳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회색 신사들이 방해한 것이었죠. 이 모모에게 큰 위협을 느낀 회색 신사들이 이제 모모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모모를 찾아온 거북이를 따라서 모모는 이 회색 신사들을 피해 호라 박사라는 분이 계신 곳을 가게 돼요. 이 호라 박사는 시간을 관리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모에게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는 시간을 느끼기 위해 가슴을 갖고 있단다. 가슴으로 느끼지 않은 시간은 모두 없어져 버리지. 허나 슬프게도 이 세상에는 쿵쿵 뛰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눈 멀고 귀 먹은 가슴들이 수두룩하단다. 시간은 느끼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 회색 신사들이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은 제가 아낀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아껴서 모은다고 해서 나중에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뺏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알았어요. 무가치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시간을 뺏긴다라는 것이었죠. 이 모모는 이 호라 박사의 집에서 시간의 꽃과 아름다운 노래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잠에서 깬 모모는 눈을 떠보니 원형극장에 자신의 집에 돌아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룻밤 잔 모모에게 그 시간은 1년의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친구들과 어린이들이 모모를 찾지 못하고 점점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의지로 떠난 게 아니라 회색 신사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방해하고 거짓말을 해서 속이면서 이 모모를 떠나게 만든 것이었어요. 모모는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회색 신사들이 이 모모를 둘러싸고 우리를 호라 박사에게 안내해주면 친구들을 풀어주겠다. 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하지만 모모는 이 회색 신사들을 피해 거북이와 함께 다시 호라 박사를 찾아갑니다. 이 회색 신사들이 사라질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고 잠시 시간을 멈추어 그 회색 신사들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간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모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모모에게서 좀 두 가지의 사람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모모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픈 마음들을 위로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이 모모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모가 이 호라 박사를 찾아갔을 때 이 호라 박사가 있는 집이 참 우리가 거할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곳에 다가가지도 못하는 이 회색 신사들을 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참 한참 전에 쓰여진 이 책 속에서 요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회색 신사들이 모모를 통해서 다 사라져 없어졌지만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떤가요? 여전히 회색 신사들이 다시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보낸 시간들이 정말로 우리가 아낀다고 아껴질 수 있는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색 신사들은 시간을 아껴서 자신들에게 저축하면 나중에 더 많은 시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 회색 신사들의 말은 거짓말이었죠. 우리 쉬는 시간, 여유 있는 시간, 조금 여유롭게 보내는 시간들을 줄여서 뭔가를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것이 사실 아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바라는 대로 많은 것들 만들어내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바카스 광고를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빠 다녀올게. 아빠도 놀러오세요. 그만큼 아빠들이 아이들이 다 자는 시간에 집에 들어오고 또 아이들이 잘 때 출근을 하고 이러니까 아이들은 아빠가 같이 산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시간을 되찾아 줄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삶의 가치를 다시금 회복시켜 줄 수 있는지, 이 회색 신사를 마주하는 이 모모가 두려워하지 않고 회색 신사에게 맞섰던 것처럼 우리 조이어들이 한 사람의 모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또 다른 책으로 우리 함께 또 만나요. 여기는 조이 월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아시죠?